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14주차 인공지능 응용 두 번째 시각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많은 강의를 해왔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온라인 강의로 하게 돼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까지 해서 인공지능 얘기를 끝내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시각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시각지능의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인식, 영상 분할, 영상 검출 중에서 분할과 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지능의 응용 알고리즘들 문제들 중에서 초해상화, 영상 복원, 스타일화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각지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하면 인간이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시작이 된 거는 대략 미안합니다. 한 2012년 이후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알렉스 넷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비슷한 과목들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과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컴퓨터 비전은 문자 그대로 컴퓨터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출하는 게 컴퓨터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람이 있네, 저기는 차가 세 대 있네 이런 걸 알아내는 거죠. 영상 처리는 영상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의 입력도 영상이고 출력도 영상이에요. 글쎄요, 전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 다 하죠. 그게 영상 처리입니다. 노이즈 제거하고 약간 볼살 좀 예쁘게 하고 그런 거죠. 그에 비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정보를 줍니다. 어떤 물체에 대한 정보, 조명에 대한 정보,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것으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게임들 이게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산물인 거죠. 네, 이런 기존의 기술들의 심층학습 기술이 더해져서 나온 게 시각지능이다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시각지능 기술은 이것도 이거 제 뇌피셜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획해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영상의 이해 능력에 관한 기술과 또는 기존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나 컴퓨터 비전에서 해결하고 있었지만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상의 이해는 이 영상에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영상엔 자동차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하는 영상 인식하고 이 영상의 픽셀들 중에서 어느 픽셀은 사람이에요. 어느 픽셀은 자동차예요. 라고 하는 걸 하는 영상 분할. 그리고 이 영상의 이 부분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자동차예요. 라고 하는 걸 영상 검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기술이라면 기존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는 초해상화, 슈퍼 레졸루션, 노이즈 제거, 또는 영상 복원, 스타일 적용, 얼굴 재현, 페이스 리이넥트먼트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 인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심층학습 부분에서 쭉 다루었던 CNN 기술 관련 기술들이 이제 인식에서 쓰였던 기술들인데 이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빼고 영상 분할과 영상 검출 그리고 초해상화, 영상 복원, 스타일 적용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각지능 이런 과목이 생긴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영상 분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영상 분할은 영상의 픽셀들에 대해서 같은 물체나 같은 영역에 속하는 픽셀들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이걸 볼까요? 네, 이 영상을 보면 건물도 있고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하늘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그죠? 차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또 여기 보면 사람도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은 영역들은 다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들은 다 다른 영역이야 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기술이 리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었는데, 이 리전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딥러닝 이전에 연구되던 기술이어서 특별히 어떤 물체를 인식한다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냥 얘랑은 다른 영역이야 이것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처음에 나온 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론적 분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동일한 물체에 속한 픽셀을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동차 있죠? 그래서 얘들은 똑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여기 사람 있죠?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무 있죠? 이렇게 나무 있죠?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건물, 신호등, 하늘, 길, 이렇게 각각 동일한 물체를 같은 색으로 칠해주는, 이렇게 영역 분할하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이제 차츰 발전해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으로 발전을 합니다.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그룹에 속한 물체라도 다른 물체는 다른 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죠? 자동차들 색이 다 다르죠? 사람들 색이 다 다르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보시면은 이 물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경에 속하는 물체라는 거예요. 즉 물체 앞에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죠. 전경의 반대말은 뭐죠? 네, 배경입니다. 배경에 있는 하늘, 건물, 길은 빼고 전경에 있는 물체들만 세그멘테이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발전한 기술은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펜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것을 다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술은 이렇게 전경에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배경에 있는 물체들까지 다 동시에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지금 어떤 나와 있는 영상 분할 기술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신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상 분할 기술들을 쭉 보시면은 초창기에 지금까지도 나오는 많은 기술들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면 거기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페놉틱 세그멘테이션까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중에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인 이 FCN, UNet, 딥랩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얘기할 FCN 기술은 2014년도에 나온 기술이고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or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이름의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기술은 CNN을 이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어떤 최초의 모델, 초기 모델입니다. 최초라고 하긴 약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CNN 기술은 이와 같은 영상에 대해서 여러 단계의 컨볼루션을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얘는 어떤 물체다 라고 이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였죠. 거기에 픽셀라이즈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모듈을 달아서 실제로 어느 픽셀은 어느 영역이다, 어느 픽셀은 어느 클래스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는 기술로서 처음에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CNN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교체하는 종류의 기술입니다. 즉 VGNet이나 AlexNet은 대표적인 CNN 모델인데, 이 논문 2014년도에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 AlexNet이나 VGNet이 비교적 최신 모델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보면은 이와 같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실제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조를 거쳤냐면
이와 같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자리에 이 자리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 사람들은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말이 어렵네요.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릅니다. 결국 어떤 이 앞 단계에 있었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이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어느 물체가 어느 영역에 속한다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지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를 한 줄로 쭉 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교체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VGGnet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컨볼루션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퓨처맵이 하나가 딱 남죠. 이게 7x7x 512 크기의 픽셀인데 이걸 한 줄로 쭉 핍니다.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펴진 영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레이어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매핑을 시키고 또 시켜서 최종적으로 1000개의 클래스를 유추하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FCN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의 출력을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어서 4096개의 피처맵을 뽑고 4096 차원의 피처맵을 뽑고 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4096개를 뽑고 또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1000개를 뽑는 형태로 컨볼루션 레이어 3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영상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 1000은 여러분 1000은 2에 대략 몇 승 정도 되냐면은 10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2x32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 영상은 224 크기인데 여기서 대략 이 정도 영상들을 크게 뭉뚱그려서 32x32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영역은 뭐에 속해, 이만큼의 영역은 뭐에 속해,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입력 영상이 224x 224인데 나오는 결과가 32x32니까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죠. 즉 정확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구했다고 보기는 약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어스 맵을 더 정교한 덴스 맵으로 확장시키는 덴스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샘플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이걸 몇 배로 업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FCN8, FCN16, FCN3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상을 보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런 만약에 8배로 업샘플링을 한 FCN32 같은 걸 보면 사람하고 자전거를 비교적 잘 구분을 했죠. 네,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정확도를 계산하는 그 측정을 해봐도 FCN8이 굉장히 정확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이 영상에는 자전거하고 사람밖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던질 수 있습니다. 이 FCN은 지금까지는 물체 인식에만 썼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거 영상 분할에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실제로 영상 분할에 써봤다는 어떤 그런 공언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실제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답답해 보이죠. 정교하진 않죠. 이 발 어디 갔어요? 발, 그죠? 발이 날아갔잖아요. 여기 있는 자전거 핸들 어디 갔어요? 네, 이런 거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교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아쉬운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분할을 하는 또 큰 응용 분야 중에 하나는 메디컬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의료 영상,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을 검출하는 기술로 이 UNET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UNET은 주어진 입력 영상을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켜서, 그죠?
미안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키고 또 적용을 시키고 또 적용을 시켜서 아주 작은 크기의 벡터로 압축한 다음에 그 벡터를 다시 복구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직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입니다. 업 컨볼루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시 원래 크기의 영상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전 단계의 정보들을 쭉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큰 크기의 영상을 이 572 해상도의 영상을 정보로 압축하는 과정을 컨트랙터 그리고 압축된 정보로부터 원본 영상과 비슷한 크기의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는 것을 익스펜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U 모양이 실제로 이게 이런 U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름이 유넷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펴서 설명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컨트랙터에서는 네, 이렇게 그 컨볼루션 연산에 기반을 두고 영상을 작은 크기의 32x32 크기의 정보로 압축을 하고 익스펜더에서는 컨볼루션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기반의 연산으로 원본 영상의 해상도를 복구하는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심층학습의 영상 시각지능에서 주어진 영상을 작은 크기의 정보로 압축을 하고 걔를 다시 복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데 이런 오토 인코더 구조의 초기 모델로서 이런 구조가 잘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큰 공헌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컨트랙터 패스에서는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차근차근 적용을 해서 영상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란색 연산이 컨볼루션, 이 빨간색 연산이 풀링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4단계의 영상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주어진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션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바꾼 다음에 이제 매번 이렇게 이걸 수행을 할 때마다 영상의 크기가 대략 절반씩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정확히 절반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어떤 컨볼루션 3바 이상 컨볼루션을 2번 적용하니까 픽셀이 4씩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익스펜더 연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압축된 정보로부터 그 이전 단계 같은 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참고해서 이 압축된 정보는 압축된 영상의 세그멘테이션 맵인데 걔를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영상의 크기를 항상 증가시키기 위해서 업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넷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주어진 입력 영상에서 이 부분이 다르고 이 부분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분할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넷 모델의 가장 큰 어떤 공헌이라고 하면 컨볼루션과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의 쌍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초창기에 잡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개념이 적용이 돼서 다양한 영상 생성에서 유넷 모델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영상 분할의 세 번째 모델인 딥랩인데요. 이거는 버전 3까지 나온 굉장히 많이 쓰는 모델이고 뭐 영상 분할하면 딥랩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트로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이 아트로스 컨볼루션은 어떤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그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넓은 영역을 보자. 그래서 좁은 피처맵을 만드는 그런 기존의 연구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처음엔 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던 걸 나중에 아트로스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풀리 커넥티드 CRF 컨디셔널 랜덤 필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넓은 영역을 보는 이런 아틀로스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어떤 스코어 맵을 뽑고 이 스코어 맵을 크기를 확장시킨 다음에 여기서 각 픽셀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다시 계산하는 풀리 커넥티드 CRF를 적용을 해서 비교적 정교한 그런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연산은 이 아틀로스 컨볼루션인데요. 결국은 이런 거죠. 어떤 주어진 결과 픽셀은 3x3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다면 이렇게 3개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아틀로스 컨볼루션은 만약에 2칸씩 건너뛰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한 칸 건너뛰고 두 번째 칸,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칸 이렇게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보다 훨씬 넓은 정보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컨볼루션을 적용을 한 다음에 업샘플링을 한 것보다 아틀로스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우면서 넓은 영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와 같은 영상에 대해서 아틀로스 컨볼루션에 풀리 커넥티드 CRF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정교하게 어떤 물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잘하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미흡한 걸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거냐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있지만 뒤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비행기만 검출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있고 사람들 짠짠 있는데 그 뒤에 많은 거 다 제낍니다. 그죠? 왜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면 이 영역은 오직 이마지넷에 있는 1000개 클래스만을 여기서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이마지넷에 있는 1000개 클래스밖에 검출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눈이 튀어나올 만한 결과였죠. 이 당시라고 해봤자 2016년입니다. 그리고 이 딥랩 결과를 적용한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 영상, 이거 시티스케이프라고 하는데 도로 영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결과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사람이 직접 한 땀 한 땀 이걸 검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CRF까지 적용한 결과, 이게 without CRF 결과입니다. 뭐 이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 사람이 만든 결과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어떤 영상 분할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영상 검출입니다. 영상 검출은 이게 약간 영상 분할하고는 다른데 한마디로 이거죠.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이 영상 검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영상 인식을 하면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겠죠. 근데 영상 검출에서는 개가 있구나와 함께 이 영역 내에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바운딩 박스를 같이 리턴을 합니다. 이게 영상 검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상 검출 기술이 쓰이는 예를 보면 이렇게 도로 영상에서 뭐 자동차가 있네, 사람이 있네, 뭐 이런 것 저쪽에 교통신호등이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영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는 CCTV에서 뭐 사람이 걸어가네, 뭐 자동차가 있네, 이런 CCTV에서의 어떤 물체 인식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은행 CCTV나 또는 우리 건물에 있는 CCTV에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인식이 되면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보고하는 그런 기능에서 쓰이겠죠. 또는 이 기술은 거의 초창기부터 쓰였던 기술입니다. 사진 찍으면 사진에서 얼굴을 자동으로 찾아서 얼굴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는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점포에서
어느 물건이 있어요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나를 집어가면 어느 물건을 샀어요 뭐 이거 찾아줄 수 있겠죠. 이 영상 검출 알고리즘은 RCNN, 리저널 CNN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그 SSD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욜로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3대장인데 그 중에서 욜로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건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 버전 1, 2, 3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디 무슨 물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이 기술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시사 정보를 쭉 보시면은 요즘 제일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때요? 그 막강한 러시아군 탱크들을 드론 가지고 다 잡습니다. 그죠?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 조종기죠. 그래서 드론을 띄워놓으면 드론이 쭉 감시를 하다가 탱크가 있네 그러면 탱크한테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탱크만 공격할까요? 사람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뭐 입어요? 다 군복 입죠. 군복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시켜주는 복장입니다. 그러면 드론 띄워놓고 적국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공격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 욜로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걸 알고 레드먼이 난 더 이상 욜로 기술 연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약간 이제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욜로 기술은 먼저 주어진 영상을 작은 크기의 그리드로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드에서 어느 물체가 어디 있는지 한 바운딩 박스를 찾고 그 물체가 무엇일지에 대한 어떤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강아지, 여기는 자전거, 여기는 차 이렇게 검출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이걸 조금만 더 뜯어보자면 실제로 영상을 이렇게 쭉 작은 셀들로 분할한 다음에 각각의 셀들에 대해서 너는 바운딩 박스에 포함될 것 같니? 라고 하는 컨피던스와 그럼 네가 포함된다면 너를 포함한 바운딩 박스는 뭐겠니? 라고 하는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합니다. 모든 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셀 같으면은 자동차를 둘러싼 바운딩 박스는 나는 자동차를 둘러싼 바운딩 박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컨피던스가 높아. 라고 하는 거고 이 셀 같으면은 글쎄 내 주변에 바운딩 박스 좀 그려봐도 뭐 나 가질 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컨피던스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셀들에 대해서 이 컨피던스를 다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런 굉장히 많은 바운딩 박스의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컨피던스가 높은 바운딩 박스들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영상에서 이 셀들에 대해서 너는 어디에 속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셀은 개에 속할 확률이 높겠죠. 여기 셀은 뭐 바닥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기 셀은 자전거에 속할 확률이 높고 여기 셀은 차에 속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 영역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고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와 프로버빌리티를 합치면은 이런 각각의 바운딩 박스의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너무 낮은 프로버빌리티를 가진 녀석들을 제거하면 이렇게 물체와 물체를 둘러싼 바운딩 박스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욜로 기술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RCNN 기술도 나름대로 스스로 발전을 했어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온 DPM 같은 기술은 실제로 어떤 그 차가 가면 시속 60마일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가다가 앞에 있는 물체를 보고 물체가 무엇인지를 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3초가 걸리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그 1670피트를 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사람 치고도 남겠죠. 그에 비해서 패스터 RCNN 기술은 한 12피트만 가면 되는 정도로 속도를 높였는데 욜로 기술은 60cm 앞에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낸다.
그래서 우리는 초당 45프레임을 처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007 이게 스카이폴인가 하는 영화의 처음 오프닝 장면인데 007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장면이 되게 정신없이 푹 지나가죠. 거기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물체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예제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각지능 기술에서 기본적인 기술인 영상 분할과 영상 검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시각지능 기술의 응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